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고1 통합사회 사회 정의와 불평등 6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1번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건데요.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접속률을 보면서 또 강의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선생님이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 자,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정의의 의미. 자, 각자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걸 주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같은 것은 같게. 모두 다 주민등록증 한 장씩 주는 거죠. 주민등록증은 한 장씩 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사회적 대우나 보상 등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공자는 어떤 사회가 대등한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하냐면 정명, 정자가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정의롭다라고 합니다. 즉, 군인은 군인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가 뭡니까? 춘추전국 시대죠. 군인이 약탈을 하면 안 되죠. 군인은 뭐 해야 됩니까?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군인의 역할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치? 군인의 이름을 바르게 한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됩니다. 임금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임금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하도 신하의 역할을 못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명사상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런 사회가 무슨 사회다? 대동사회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자가 있었던 춘추전국은 힘만 센다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굉장히 혼란의 사회다. 비도덕적인 사회다. 라고 효도 없고 충도 없고 신의도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내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게 뭐라고요? 정명사상입니다. 자, 플라톤도 그리스가 타락했을 때잖아요. 그리스의 민주정치에 돈만 밝히는 사람들 모여있는 거야. 미네에. 그치? 미네 월급 주니까 다 모여있는 거야. 그치? 그런 타락을 보면서 플라톤이 얘기했죠. 자, 어떤 사람이 자,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나라라면 머리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정치인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군인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사들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농민들이나 농부들은 뭐 해야 된다? 그치?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정치를 해야 되죠. 그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용기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군인이 해야 되죠. 용기 있는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 그럼 안 되겠지? 절제가 있는 사람이 막 정치하고 있어. 그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이 막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강사는 공부하고 있고, 그치? 원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치? 떠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원이 개판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각자 제 몫을 했을 때 그런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치? 뭐 사업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치? 어떤 나라를 보니까 되게 시끄럽더라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뭐다?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다. 각자 자기의 몫을 했을 때 재능에 따라서 이게 재능이거든. 플라톤 입장에선 재능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머리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용기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절제가 있는 사람, 이 재능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된다? 국가가 잘 돌아간다. 그런 국가가 뭐다? 정의로운 국가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철학자들이죠. 철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해서 철인 국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철인 국가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플라톤의 정의와 공자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 플라톤의 제자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치? 자, 헬레니즘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었고, 헬레니즘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됐나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는 사람과 공정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법을 따르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분명하다. 그치? 아주 역적인 논리력을 잘 사용했습니다. 특수적 정의입니다. 분배적 정의. 그치? 부편적 정의는 뭡니까? 기하학적 비례입니다. 그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거. 그치? 이걸 기하학적 비례라고 그래요. 교정적 정의는 뭡니까? 산술적 비례예요. 일을 잘못했으면 교정하다, 시정하다. 약간 뭡니까? 그치? 형벌적 뭡니까? 법률적 용어 같잖아요. 형벌이나 법률 형벌이기 때문에 일을 잘못했으면 일을 처벌받고 일을 잘못했으면 일을 처벌받는 그게 바로 산술적입니다. 됐나요? 교환적 정의는 같은 것끼리 교환을 하는 거죠. 그치? 사를 가져왔는데 1과 교환하자면 이거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걸 가져와야겠죠. 이 교환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분배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를 해야 된다. 기하학적 비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당사자들의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는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주고, 그치?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고,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한 사람의 부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의 부정의를 당한 경우 또 어떤 사람의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며 당사들의 모든 동등한 몫을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이 본문을 자꾸 읽어보세요. 이 본문이 나오면 누굴 물어보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뭘까? 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특수적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분배의 정의와 교환적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다? 그치? 분배적 정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뒤에 공동체의 윤리도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에요. 정의의 실질적 기준. 업적에 따른 구분. 그러니까 업무 성과나 실적 정도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거. 그쵸? 차별적으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너 너무 잘했어? 그럼 좀 더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학급의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야.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 회사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봉을 주는 거죠. 그치? 다음에 그 계약을 할 때 좀 더 많은 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모든 평가원을 수치화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치? 너 이번에 출석률이 회사의 출근 시간과 일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아. 수치화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얘가 좀 더 많이 일했잖아. 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나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요. 약자를 짓눌러 버리겠죠. 돈이 되니까 무조건 눌러버리는 겁니다. 눌러버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겠지? 그치? 이게 바로 성과 연봉제입니다. 그치? 학급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친구들과 심한 경쟁을 해야겠죠. 심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장학금을 못 받으면 나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어 라는 겁니다. 그치? 친구가 뭐 좀 알려달라면 잘 안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업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업적에 따른. 자, 능력에 따른 구분입니다. 능력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자질에 따라 입학이나 취업의 기회. 얘는 서울대야. 경영학과야. 경제학과야. 통계학과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뭐야? 얘는 화학과를 나왔어. 연세대 화학과를 나왔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취업 기회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거죠. 그치? 이미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이미 개인이 투자한 시간의 노력을 보상하는 겁니다. 얘는 공부하느냐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치? 옛날에 어떤 벤처 기업이 골드만삭스에 투자를 받아내면서 성공한 기업이라면서 이제 좌담식으로 토론식으로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한테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다. 어떤 젊은이가 물었어요. 서울대 졸업한 사람에게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러자 그 사장이 얘기했죠. 당연합니다. 왜 많이 줘야 되냐면 그동안 공부한 시간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능력에 따른 분배가 되는 거죠. 능력에 따른. 원래 얘는 이 정도로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니까 그 서울대를 갈 수 있었고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자, 또 우리가 있잖아. 장점이 있잖아. 이게 기질적으로 재능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이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거고, 단점. 선천적 자질이, 환경, 부모님 워낙 잘 사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준 거야. 그치? 그치? 환경의 우연한 요소, 그치? 너무나 뛰어난 재질, 이런 거, 재능에 따라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노력도 있었겠지만 워낙 농구를 잘해. 마이클 조던 같은 애. 그치? 다른 애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마이클 조던은 더 노력을 했겠죠? 그치? 근데 백백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던이 워낙 농구 실력이 좋다 보니까 재능이 좋다 보니까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선출적으로. 그치? 선천적 재질. 근데 거기다 더 노력까지 하니까 어마어마한 재능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환경의 우연성. 그치? 워낙 좋은 여건에 의해서 또 하나의 뛰어난 선수가 만들어진다. 운동선수가 만들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워낙 좋은 환경에서 뛰어난 공부 실력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능력에 따른 구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호봉제 오래 있었고 회사에 워낙 있었으니까 호봉제 학생부를 보고 뽑는 대학. 그치? 수시죠? 우리 지금 수시철인데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학생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 학업뿐 아니라 학교 활동, 발표,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숙제, 뭐 이런 수행평가, 이런 걸 통해서 얘가 뛰어난 실력, 자격증 소지자를 통해서 뽑는 대학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에 따른 구분입니다. 필요에 따른 구분. 여기는 여러분 예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 예문을 띄워놓고, 업적이냐, 능력이냐, 필요냐에 따라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인간다운 삶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삶에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게 노력입니다. 그쵸? 식구가 많은 가장 힘들잖아. 애가 막 12명이야. 노인분들. 그쵸? 능력이 거의 쇠퇴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 그치? 그럼 좀 더 임산부를 위한 배려. 그치? 이게 차별이긴 하지만 뭡니까? 실질적 평등이 되는 거죠. 장애인석, 임산부석 있잖아. 지하철에 가면 임산부석입니다. 노인석입니다. 이런 데 있잖아.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 그치?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제공. 그쵸? 뭐, 잘 돼 있는 데도 있어. 요즘에 막, 미혼모의 자녀들을 주는, 뭐, 컴퓨터도 주고, 그 집에 컴퓨터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우유도 한 박스씩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 생계 지원도 되고요. 막 이런 것도 있어. 이거 필요에 따른 부분이죠. 그치?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뭐다? 정의로운 사회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막 굶어 죽고 있어. 그런 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화를 그냥 무작정, 그치?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적용하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장학금 하나 가지고 3개를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얘는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장학금을 줘야 돼. 그럼 뭡니까? 업적에 따른 구분이죠. 그치? 근데 얘는 공부를 고등학교 때 잘해서 우리 학교에 오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우리 학교에 오면 삐리리 대학에 오면 4년 장학금을 줄게. 이건 뭡니까? 능력에 따른 구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얘는 우리 학교에 왔는데 장학금을 뭡니까? 그치? 장학금을 낼 정도의 학비를 낼 정도의 학비를 낼 정도 아니야. 그러면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복지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게. 필요에 따른 구분. 그쵸? 가난하니까 학교가 장학금을 깎아준다든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른 구분. 이게 뭡니까? 예문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됐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적절한 것은 자, 사상가라고 이렇게 나오죠? 사상가. 그럼 법을 지키는 사람과 공정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계속 읽어보라고 했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보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법을 따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
자, 재화를 사회성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이 분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재화를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능력에 따라 생산한다. 누굽니까? 이거는 칼 막스의 공산주의입니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예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거 칼 막스는 여러분 나중에 좀 더 배우겠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반대는 민주주의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됐나요? 생산수단, 공장 같은 거, 땅 같은 거, 토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생산수단을 공장이나 땅이나 기업을 개인이 소유하면 뭡니까? 개인이 소유하면 바로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백성, 민, 주인, 주가 되는 거거든요. 민이 주인인 나라니 반대는 뭡니까? 독재주의죠. 독재주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화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능력에 따라 생산한다. 이거는 칼 막스의 공산주의입니다. 자, 뭐 뜻을 꼭 알 필요는 없고요. 분배의 옳고 그름은 쾌락의 총합이다. 쾌락에 대해서 얘기하면 공리주의죠. 공리주의고. 자, 공리주의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공리주의다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이나 명예를 분배의 대상 삼아서는 안 된다. 권력과 명예도 분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정의란 각자가 자기 것을 취하며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덕이다. 라는 게 답이 5번이죠.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사회탐구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탐구 기업은 회사 이름이 사회탐구예요. 이름 바꿀까? 이상한가? 자,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자동으로 오는 건 요 호봉제는 뭡니까? 뭐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치, 능력에 따라 주는 거죠. 능력에 따라 주는 거 대신에 성과에 따라, 업적에 따라 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치? 성과입니다. 개인의 투자한 시간의 노력을 보상한다. 이거는 여러분 능력이죠. 경쟁이 과열되어 비인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그치?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의 최소한의, 이건 필요에 따른 분배죠. 노동의욕을 감소하고 복지병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이건 필요에 따른 분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하는 건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이건 업적입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교과서말로 워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 내용의 핵심 내용만 잡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 프린트, 교과서 이런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됐나요? 수고했습니다. 모두 화이팅!